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거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래서 눈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투자레터 잘 보고 있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렸더니 정말 좋아요가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효과가 있구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레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또 제가 부동산으로 돌아왔는데요. 클릭 수를 보니까 금융 쪽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부동산 쪽을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작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지역들의 분양 예정지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송도, 성남, 의왕이에요. 그 전에 다뤘던 곳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레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의 제목은 작다고 무시하면 돼? 안 돼. 네. 송성의, 송도, 성남, 의왕 분양 주목입니다. 다음 달 그리고 이달 말에 예정된 분양 단지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바로 다음 주에 의왕에서 분양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3월 달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있고요. 또 3월 달에 예정된 데가 고동자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 송도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네, 여기도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힐스테이트 홍도 더 스카이. 입지가 왜 좋냐면은요. 일단은 이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지구와 바로 아파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초역세권이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송도의 핵심은요. GTX B 노선이에요. GTX B 노선이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은요. 지금은 저희 집 근처가 서울역인데 서울역에서 만약에 인천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의 2시간이 걸려요. 정말 시간을 딱 맞춰서 지하철을 갈아탄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GTX B 노선이 뚫리는 순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바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동탄편에서 SRT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SRT가 왜 파급력이 있냐? 수서역까지 15분 만에 오거든요. GTX A 노선이 뚫리게 되면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삼성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강남도 좋은 직장이 많지만 이 종로 쪽에도 좋은 직장이 많아요. 강북 파이낸스 센터가 이제 광화문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로구 광화문 쪽에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강남 접근성보다는 오히려 서울역 가까운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광화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마포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GTX B 노선이 여의도로 찍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할 때 오히려 동탄 이런 데보다 이제는 송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의 핵심은 GTX B 노선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 연결역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GTX B 노선이 인천대 입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제 업무지구역하고 두 정거장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업무지구역 여기 사는 사람이 GTX B 노선을 타려고 하면 일단은 지하철을 두 정거장을 타고 와서
GTX B 노선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건 좀 아쉽다, 뭐 오게 티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가 좀 멀어요. 송도가 보니까 학군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최두익 국제학교 보내려고 서울에서 이사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후기라든지 그 평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학군이 좋고, 학군 때문에 오히려 송도로 오는 엄마들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쪽에서는 조금 멀어요. 학교가 조금 멀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로 송도 전반적으로 이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어요. 송도에서 이 국제 업무지구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10년도 더 된 사업이고 이미 완공돼야 할 시점이 5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요. 송도를 뭐 국제 업무지구 비즈니스 센터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외국계 기업들 막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송도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입주 물량 한번 보시면 올해가 그동안에 있었던 입주가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냐? 2015년부터 입주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점점 늘다가 올해가 거의 피크예요. 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은요, 12,900세대 정도, 그러니까 13,000세대 정도가 송도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요량을 보면 1,300세대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송도는 사실 지금 현재 자체적인 어떤 수요보다는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 기업들이 빨리빨리 입주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송도 가보면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더 채워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GTX B 노선 정도가 뚫려줘야지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고 국제 업무 지구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점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고요. 작년 9월 달에 분양했던 송도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평당 아마 2,000선을 넘길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만약에 2,000을 넘게 된다라고 하면 송도의 최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의 대장주는 뭐니 해도 인천대 입구역과 바로 연결된 곳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가 송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15블럭의 전용 84제곱미터가 2015년도에 분양가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최근 시세를 보면 7억 원 정도 하니까 3억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송도 더 퍼스트파크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 송도 지역에 왜 서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송도는 아직까지 비조정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100%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송도는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절반이 우선적으로 인천 사람들한테 가요. 하지만 절반은 서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타 지역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작년에 정말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송도 청약을 했던 거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들이 시무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송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곳은 성남이에요. 요즘에 수용성 하면서 성남이 되게 뜨겁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3월 달에 성남시에 있는 고동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이 나올 예정이에요. 고동자이입니다. 이 고동지구를 한번 보시면은요, 서울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가 있어요. 서울과 판교 사이에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판교보다도 서울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와 분당 내곡 고속도로가 크로스하는 그 지점의 바로 위쪽에 고동지구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판교가 있어요. 도로교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가깝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단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초미니, 정말 미니 판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대수가 4천여 세대, 5천 세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에 큰 단지들 있잖아요.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1단지보다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그냥 한번 걸어서 그냥 20분이면은 그냥 한번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20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헬리오시티 만세대잖아요. 입구부터 출구까지 걷는데 도보로 한 20분 걸렸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5천 세대밖에 안 되는 수준 있잖아요. 물론 직선거리는 아니겠지만 요렇게 걷는데 얼마 안 걸리는 정말 초미니 사이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게 고동자이 하나 분양 예정으로 남아있어요. 고동자이 자체도 분양 물량이 많이 되지 않아요. 지금 700 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도 작고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 자체도 적다.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고동자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또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분양가 때문에 시행사하고 지자체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3월에는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364세대고요. 오피스텔이 363세대예요. 이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평당 분양가는 약 2,2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 고등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에요. 성남시 수정구 자체가 조정지역이죠. 일단 1순위가 되려고 하면 세대주여야 돼요. 그리고 1주택 이하여야 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어야 되고요. 세대 원 전부가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가점이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고등자이는 굉장히 가점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동지구 자체의 어떤 개발 호재보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판교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걸로 인한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 고동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인근에 있는 고동지구도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판교 집값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동자이도 작지만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판교 쪽에 남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3월의 단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왕을 좀 달아봤어요. 바로 다음 주에 의왕에서 정말 여기도 초미니 사이즈의 아파트 단지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의왕 오전 동아 루미츠. 이름이 상당히 길죠.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봤던 그런 큰 건설사가 짓는 그런 단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대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63세대. 그야말로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의왕이라 해서 클릭을 해봤더니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단지들의 가격 상승은요,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의 최고가잖아요. 3, 40억씩 하고 50억씩 하고 그렇죠.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정말 100억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 30억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거의 길 하나 사이로 똑같은 인프라를 누리는 나홀로 아파트, T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경매가 나와가지고 임장을 한번 갔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때 임장 당시에 월세도 괜찮고 정말 집도 고급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사실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는 뭐 지하 주차장 시설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다? 나홀로다. 전국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압구정동의 T아파트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입지가 좋다라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자 수익이 안 난다? 이 말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의왕시가 굉장히 핫하죠. 제가 이것도 집어넣은 게 나홀로 아파트라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분양 예정지를 다룬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에 의왕시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 댓글로도 의왕시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왕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요즘 의왕이 핫한 이유는요. 대박 교통호재가 2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동선. 인덕원역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인덕원은 안산이에요. 인덕원에서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안양교도소를 거치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의왕시에서는 어디를 거치냐면 의왕시청역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왕시청역 예정지가 이번에 분양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라는 거죠. 의왕시청역은요, 기존에 있는 역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신설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월판선이에요. 제가 레터 쓰면서 월판선 얘기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월판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는 짧아 보이지만 강원도에서부터 인천까지 동에서 서를 잇는 긴 철도의 이 앞부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로 해돋이를 가는데 자차로 갔다 오면 갈 때는 금방 가요. 밤 늦게 가니까. 올 때는요. 정말 5시간씩 밀려서 오거든요. 근데 만약 철도가 바로 뚫렸다? 정말 획기적이죠. 의왕시에서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요. 청계역이 하나 신설이 돼요. 동탄은 이미 동탄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SRT가 있거든요. 근데 GTX A 노선이 개설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없던 역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인동선, 월판선이 뚫리고 원래 없던 정거장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시 자체로만 볼 때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왕 서해 그랑불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예정으로 보여요. 근데 가격이 분양가 대비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입지는 좋지만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는 분명한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레터에서 소개해드린 분양 단지들 중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당첨만 된다라고 하면 확실한 시세 차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눈이 다 그쳐버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